안녕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오늘 영상은 2025 올해의 책 베스트입니다. 제가 책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도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올해 읽은 책 중에 정말 좋아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책들을 쫙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볼게요. 책 얘기가 제일 재밌어. 오늘 말씀드릴 책들은요, 종류가 꽤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맛에 한 권이라도 맞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베스트 첫 번째 책은 제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 제가 저번에 독서 결산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같이 읽자고 숙제로 내드렸던 책인데요. 혹시 완독하신 분들 계실까요? 옆에 인덱스 보이세요? 제가 진짜 재밌게 읽었습니다. 마음에 들었던 문장이 진짜 많았어요. 일단 이 책은 제자리에 대한 철학적인 탐구를 가득 담은 책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앞쪽에 필기를 좀 했거든요. 그걸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자리 또는 내 인생에서의 내 자리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고 살고 계신가요? 저는 사실 안정감을 원하면서도 자유로움을 원하는 약간 욕심쟁이 스타일로 살고 있다고 늘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도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정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물리적인 공간, 그리고 내 인생에서의 자리, 어떠한 자리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철학적으로 잘 풀어낸 책이라고 느껴졌어요. 여기에 다른 책을 인용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보통은 그런 거 읽으면 아, 그런 부분을 인용했구나 하고 책을 계속 읽는데 이 책에 인용된 책들은 다 읽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 책의 엄청난 매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책 얘기할 때마다 종종 말씀드리는데 전 통제 성향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인생에서든 어떤 계획에서든 그건 불안해서 기인한다고 생각하는데 저처럼 제자리에서 삶을 경계짓고 통제하고 계획적으로 나아가려는 사람들은 이 책을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책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내가 희미하게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다른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어서인데요. 이 책이 그걸 다 해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되고 내 인생에서의 자리도 생각해보게 되면서 결국엔 더 나아가서 나의 존재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만드는 책이었어요. 좋았던 문장이 너무 많거든요. 매 페이지마다 줄을 쳤던 부분도 있고요. 작가의 말에 같이 공감하면서 엄청나게 필기를 한 부분도 있고요. 저는 요즘 책 읽으면서 마치 댓글을 달듯이 필기를 하며 읽는데 조금 더 입체적인 독서 경험을 한 것 같아서 참 뿌듯합니다. 그냥 나를 설명해놓은 문장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많이 공감하면서 읽었고요. 제자리에 대한 철학적이고 문학적인 탐구라고 적혀있는데 이 문장만 보면 되게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근데 책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았던 부분이 있는데 이건 읽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한 페이지가 다 좋았기 때문에 202쪽이거든요. 이 페이지를 전체 밑줄을 쳐놨어요. 인덱스도 이렇게 가장 큰 걸 붙여놓고 옆에 책 귀퉁이도 이렇게 접어놨어요. 그 정도로 이 페이지의 모든 문장이나 표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자리에 대한 탐구가 궁금하시다면 한번 시도해보시는 게 어떠세요? 사실 모두가 다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읽으신 분들 계시면 댓글로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뒷표지에 좋았던 문장 하나 읽어드릴게요. 산다는 것, 그것은 최대한 부딪히지 않으려 애쓰면서 하나의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이것도 인용된 문장인데요. 인용된 문장들도 다 좋아가지고 모든 책들을 다 구매해서 읽어보고 싶을 정도로 아주 제 마음에 깊이 남은 책입니다. 그 다음 책은 시와 산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예전에 댓글로 추천받아서 산 책인데요. 이 말들의 흐름 시리즈의 제목은 끝말잇기로 결정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 책이 시와 산책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책은 산책과 연애인 거예요. 그 다음 책은 연애와 술, 술과 농담 이런 식으로 끝말잇기로 이어지는 시리즈의 책인데요. 이 책도 인덱스를 이만큼이나 붙였는데요. 진짜 올해 최고의 산문집이에요. 책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자연처럼 느껴집니다. 파도에 이렇게 잔잔하게 울림이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저에게 다가온 책이기도 하고요. 그 와중에 재미도 챙긴 아주 완벽한 산문집입니다. 이 책은 제가 친구 만나서 카페에서 읽었던 기억이
기억이 있는데요. 집에 와서 조용하게 앉아서 한 번 더 읽은 책입니다. 이 책은 고요함 속에서 읽으면 그 울림이 배가 되는 그런 책입니다. 문장이 정말 아름다워요. 여기에 나온 일화들도 하나하나 좀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내가 작가님의 소중한 생각들을 봐도 되는 걸까 싶을 정도로 벅차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마음에 진하게 남는 산문집 필요하시다면 이 책 진짜 추천드립니다. 너무너무 잘 읽었어요. 다음 책은 2권을 동시에 말씀드릴 건데요. 짠! 임선우 작가님의 유령의 마음으로, 그리고 초록은 어디에나입니다. 이 책은 예전에 제가 독서결산에서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다고 소개해드린 책인데요. 이때 임선우 작가님을 너무 사랑하게 되어서 제가 가장 최근에도 초록은 어디에나라는 단편집을 읽게 됐습니다. 표지 진짜 귀엽죠? 유령이 아주 가득한데요. 여러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나랑 똑같이 생긴 유령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임선우 작가님의 소설들은 일상 속에 환상이 가미된 그런 방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소설이 조금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서 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어떤 인물이 겪는 환상이 가미된 사건들이 고요해 보이지만 이 인물의 내면을 완전히 바꿔놓거든요. 저는 그 방식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초록은 어디에나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 2권 중에 고르라고 하면 저는 초록은 어디에나를 고르고 싶어요. 이 책은 진짜 얇아서 금방 읽을 수 있는 소설집인데요. 저는 초록 고래가 있는 방이 가장 좋았습니다. 이거 읽고 나서 좀 아련해졌다고 해야 되나? 울기 직전의 마음이 되어버려서 나 또 임선우 사랑하네 이 생각을 막 했었는데요. 여기서도 환상적인 사건을 겪는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게 되게 자연스럽거든요. 그냥 그게 당연하게 진행되는 세상처럼 여겨지는데 그게 어색하지 않다는 점에서 진짜 글을 잘 쓰시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려운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다 읽고 나면 내 마음이 한번 이렇게 뒤집어져 있어요. 내 삶을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보게 되고 이 인물들을 다시 앞장으로 돌아가서 살펴보게 되고 그런 매력이 있는 책이었어요. 다 읽고 나면 마치 꿈을 꾸다가 확 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기분 나쁜 꿈이 아니라 굉장히 다시 꾸고 싶은 꿈처럼 느껴져요. 그거는 제가 이 책을 자주 읽고 싶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죠? 저의 요즘 한국문학 작가 최애 중에 한 분이신데 여러분에게도 너무너무 좋았다고 꼭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은 개화나입니다. 여러분 제가 캐롤라인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이제 다들 아시겠죠? 저는 제 채널에서 정말 유명한 캐롤라인 랩의 팬인데요. 이 책은 작가가 개와 사는 삶을 가득 담은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여기도 인덱스를 아주 많이 붙여놨는데 캐롤라인 랩은 정말 솔직하고 용감하고 우아한 사람입니다. 그런 분위기가 글에서도 정말 여과 없이 다 느껴지는데요. 여러분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계신가요? 저는 같이 살지 않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나는 어떤 동물의 반려인이 아닌데도 정말 읽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만약에 반려동물과 같이 사시는 분이라면 진짜 훨씬 더 공감하면서 읽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누군가 봤을 때 너 강아지랑 살아? 라고 하면 굉장히 행복해 보이고 마냥 귀여울 것 같고 그렇잖아요. 하지만 늘 언제나 확실하게 행복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런 솔직한 내용들도 캐롤라인은 다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개와 살면서 나 스스로의 그늘을 발견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걸 숨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마치 고발하듯이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정말 솔직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저는 이게 참 용감한 것 같아요. 나의 못난 부분을 이렇게 글로 남겼다는 것도 너무 대단하고 그걸 외면하지 않고 대면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것도 너무 대단한 것 같고요. 독자로서 느끼기에도 이 사람을 조금 더 신뢰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사실 강아지와의 삶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은 늘 마냥 행복하진 않잖아요. 행복할 것 같다가도 고꾸라지는 게 인생인데 캐롤라인의 태도를 보면서 저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겠다 하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저는 한 번 넘어지면 오랫동안 아파하면서 넘어져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예전엔 훨씬 더 오래 넘어져 있는 사람이었는데 캐롤라인을 만난 이후부터는 넘어지면 바로 일어나야겠다 또는 내가 넘어진 걸 바로 인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서 저에게는 은인과도 같은 그런 작가입니다. 반려동물과
살지 않아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반려동물과 살고 있다면 더욱 재밌게 읽으실 책입니다. 진짜 추천드려요. 사람과 개, 그들의 깊고 오묘한 러브스토리. 이런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당장 읽어보세요. 그 다음 책은 음악과 생명입니다. 이 책은 류이치 사카모토와 후쿠오카 시니치의 대화를 담은 책인데요. 출판사에서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읽었던 책인데 올해의 책으로 언급될 만큼 정말 좋았습니다. 류이치 사카모토는 너무나 유명하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은데 너무나 좋은 음악을 많이 남긴 음악가이고요. 후쿠오카 시니치는 생물학자입니다. 음악가와 생물학자? 굉장히 교집합이 없을 것 같은 만남인데요.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어느 지점에선 이 두 사람이 시공간을 나누는 것처럼 대화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확 듭니다. 음악이랑 생명, 그러니까 예술과 과학은 정말 대척점에 있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일정 부분 교집합을 나누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참 많이 했습니다. 대화가 정말 수준이 높다라는 생각도 참 많이 들었고요. 중간중간 사진이 참 많은데 그래서 그런지 내가 이 사람들을 마치 인터뷰하고 있는 것 같고 이 두 사람들의 대화에 내가 정말 껴있는 것 같은 그런 생동감도 느껴져서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말이라는 건 계속 내뱉을수록 나의 생각이나 내가 최근에 관심 있게 지켜봤던 것, 나의 의식, 숨겨왔던 것들이 마구 드러나는 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매력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늘 끌린다고 생각하는데 이 두 사람의 대화는 각자 정말 거대한 논문처럼 느껴졌어요. 음악 논문과 생물학적 논문의 만남이라고 해야 될까? 그 정도로 깊이 있고 탐구하고 연구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대화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책을 읽었을 뿐인데 마치 공부를 하는 것 같고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구나 하는 느낌도 들어서 이 책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뿌듯한 경험이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던 문장이 있는데요. 정작 인간인 나 자신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나무와 다름없는 자연 그 자체라는 거예요. 나와 제일 밀접한 자연은 바다나 산 따위가 아닌 나 자신의 신체죠. 이 부분이 진짜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는 늘 큰 자연을 원해서 이리저리 쏘다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랑 제일 가까운 자연은 여기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그게 나 자신이니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저는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아름다울 때 너무 벅차올라요. 저만 그런 걸까요?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을 보고 너무 큰 위로를 받았어요. 내 존재가 한층 더 아름답게 느껴지고 조금 더 가치 있게 느껴져서 정말 좋았답니다. 음악과 생명의 본질을 탐구하는 그런 책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대화였습니다. 그 다음 책은 절교 직전의 마지막 대화입니다. 이 책 제가 독서결상에서도 말씀드리고 도서전에서도 마치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책인데요. 올해의 책으로 뽑은 이유는 이 두 사람이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절교를 했으니 다시 우정을 나누지 않을 거라고 판단은 되는데요. 그럼에도 독자 입장에서는 다시 우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가져왔습니다. 판형이 굉장히 크죠? 조금은 규격화되어 있는 책들을 잡아서 읽다가 이렇게 정사각형에 가까운 책을 읽으니까 이 책이라는 물성을 만질 때의 경험도 특별해져서 이 책에 대한 기억이 다른 책들보다는 조금 더 입체적으로 느껴집니다. 이 책에도 밑줄 치고 인덱스를 붙인 부분이 참 많은데요. 종종 제가 친구들에게 느끼는 감정도 이 두 작가님들의 대화에서 느낄 수 있어서 너무 공감했고요. 절교 직전에 내가 친구랑 마지막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어떤 말을 할까 하는 상상도 정말 많이 하게 만든 그런 책입니다. 이 판형에 글이 꽉 채워져 있지는 않고요. 두 분이서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대화를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생각보다 대화가 굉장히 묵직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합니다. 저는 절교 직전에 마지막 대화라고 해서 너 예전에 이랬었잖아 저랬었잖아 하면서 좀 유치한 얘기들도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정말 차분하게
속에 우정을 갈무리하는 느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새로웠어요. 이 두 사람은 이 절교의 경험으로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절교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자연스럽게 멀어진 친구들은 꽤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절교하자 이제 이런 식으로 단정지어서 멀어진 친구는 없는 것 같아요. 우정도 시기가 있는 거겠죠? 근데 저는 늘 아쉬운 게 우정보다는 사랑이 조금 더 밀도 있는 행위처럼 여겨지잖아요? 하지만 우정도 사랑의 한 종류인데 어째서 친구와의 우정은 연인과의 관계에서 늘 한 발자국씩 밀려나는 걸까요? 왜 늘 조금 더 느슨한 관계처럼 여겨지는 걸까요? 사랑보다 희미한 감정이 아닌데. 그쵸? 이 두 사람은 절교 직전이라고 했지만 이건 우정을 넘어선 또 다른 사랑의 한 종류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절교가 우리 인연을 끝내자, 너랑 나랑 이제 보지 말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잘 우정했다 하고 악수하면서 인사를 나누는 과정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더 아름다워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둘이 다시 만나서 우정을 나누면 안 될까 하는 생각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다 읽으면 마지막에 두 분의 사진이 나오는데요. 그냥 다시 재밌게 놀면 안 될까? 이 두 작가님의 절교 직전의 마지막 대화가 궁금하시다면 꼭 한번 읽어보세요. 다른 사람들의 절교 과정은 어떤지 궁금하시다면 이 책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책은 시집인데요. 사랑과 멸종을 바꿔 읽어보십시오 입니다. 유선혜 작가님의 시집이고 올해의 책 중에 유일한 시집입니다. 보이나? 인덱스 붙인 거 보이세요? 좋았던 문장이 아주 많았다는 뜻이죠. 올해 제가 시집을 그래도 좀 읽기는 했는데요. 봤던 시집 중에는 가장 으뜸이었습니다. 마음에 남는 문장도 많았고 작가님이 사랑과 멸종에 대해서 굉장히 탐구하고자 하는 그 자세가 너무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종종 너무 일기 같은 시집은 읽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저 사람의 감정은 알 수 있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문학적으로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이 드는데요. 그건 저의 취향일 수도 있지만요. 이 시집은 제가 느끼는 시에 대한 갈증을 많이 풀어준 그런 시집이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젊은 작가 특유의 위트가 느껴져서 마냥 무겁고 어렵지만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116페이지의 줌바 버전이라는 작품의 서두입니다. 트로트를 좋아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저는 로파이 힙합이나 시티팝을 즐겨 들어요. 너 그거 다 가짜지? 예리한 놈.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기록했던 독서 노트인데요. 여기에 썼던 것들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멸종하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현상이나 사랑을 탐구하고 파고드는 시집. 그것이 진정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법이 아닐까? 사랑이나 멸종이나 비슷한 거야. 읽을 때 의식적으로 바꿔 읽었는데 바꾸든 바꾸지 않든 뜻은 비슷한 것 같다. 참 신기하지? 그러니 결국 사랑은 멸종인 거야. 오랜만에 깊이 탐구하는 시집.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제목에서 사랑과 멸종을 바꿔 읽어보라고 하길래 시집에 나오는 단어들 중에 사랑이나 멸종이 있으면 좀 의식적으로 바꿔 읽어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한 번도 어색함을 느끼지 않아가지고 그 부분도 나름 재밌는 독서 경험이었습니다. 올해 읽은 시집 중에 가장 묵직한 시집이었던 것 같아요. 재밌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책인데요. 여러분 혹시 그림책 읽으시나요? 저는 시, 소설, 희곡, 산문, 비문학 다 안 읽힐 때면 이런 그림책으로 도망을 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올해의 책은요.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 입니다. 표지 진짜 대박이죠? 너무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 책은 예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누가 추천해주신 걸 보고 정말 오래전에 샀던 책인데요. 아픔을 딛고 자라나는 아이의 눈부신 성장담을 담은 그림책입니다. 여러분은 강물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저는 좀 잔잔하지만 파도처럼 이렇게 거품이 일기도 하고 생각보다 깊이 있고 사람들을 다 껴안아주는 그런 이미지가 생각이 나는데요. 안쪽의 내용에 정말 입체적으로 강물을 경험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그건 직접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서 이걸 그냥 보고 있으면 마음이 너무너무 편해져요. 그림책이라서 정말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데 내용이 정말 아름답거든요. 여러분들 뭔가 삶이 조금 지쳤거나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을 조금 잃었거나 삶이 조금 어지럽거나 시각적으로 좀 위로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의 성장담이 담겨 있는데 괜히 제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강물을 입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페이지가 늘 저를 울리거든요. 전 사실 이 책을 굉장히 자주 읽었어요. 읽을 때마다 느낌이 조금씩 달라져요. 여러분 시나 소설, 희곡, 산문 이런 것도 많이 읽어보셨다면 그림책으로 한번 눈 돌려보시는 건 어떠세요? 이 아이가 어떻게 강물처럼 말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아름답게 그리고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앞에 강물이 정말 마법처럼 펼쳐지거든요. 그 경험을 여러분들도 해보셨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오늘 마지막 책 이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2025 올해의 책을 뽑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을까요? 영상을 준비하면서 올해 어떤 책들을 읽었나 좀 살펴봤거든요. 제가 촬영일 기준 39권 정도 읽었더라고요. 하반기 되면서부터 조금 바빠져서 책을 많이 못 읽기는 했지만 그 책들과 함께 저의 1년을 이렇게 톱파보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여러분의 1년은 어떠셨나요? 딱 이맘때쯤에 제가 독서템과 책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그 영상들로 저를 알게 되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여러분도 좋아해 주실 때마다 저는 조금 더 살아있음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고 잔잔하지만 오래오래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 더 좋아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누가 보면 그거 책 한 권 읽는다고 뭐가 달라져?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제 인생이 달라지기 위해서 책을 읽는 게 아니라 단지 재밌어서 위로받고 싶어서 지금 이 순간을 잘 느끼고 싶어서 읽기도 하거든요. 책 한 권으로 세상이 바로 달라지진 않아도 제 내면의 세상은 늘 바뀌고 있음을 느끼거든요. 이게 먼저 바뀌어야 내가 바라보는 시선들도 달라져서 세상이 다르게 느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살아보지 않은 인생을 책을 통해 겪어보기도 하고 내 언어가 확장됨을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새로운 꿈을 꾸기도 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책이 너무너무 좋고 이 책들을 통해서 채널에 영상도 올리고 여러분도 만나고 좋은 기회들을 잡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가 겨울이 되면서 예전만큼 영상을 많이 못 올렸는데 기다려주셔서 늘 감사하고요. 또 보고 싶으신 영상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다 보고 있으니까 잘 참고해서 또 2026년 나아가 볼게요. 여러분에게 올해의 책은 어떤 책들인가요? 제가 오늘 이렇게 책들을 말씀드린 만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올해의 책도 궁금하니까 아래 댓글로 꼭 많이 적어주세요. 내년에는 조금 더 다양하고 새로운 콘텐츠들도 기획해보고자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영상들을 찍어보고 싶은 마음도 참 많이 듭니다. 오늘의 책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늘 감사합니다. 여러분 조금 지났지만 메리 크리스마스였고요. 새해 복도 많이 받으세요.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